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어서 추진위원으로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도원동에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좀 안내드리고 주민분들께 이렇게 홍보되는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역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바뀔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기 이제 대략적으로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검토한 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글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지상 35층 규모까지 지을 수 있고, 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99.2%, 법정 상한자 300% 거의 다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이제 59제곱미터 74, 84 같은 경우에 각각 1000세대, 700세대, 500세대 해서 전부 22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뭐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에서는 이렇게 특례들을 많이 제공하면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도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어떤 재개발 사업의 리스크도 덜어주고 인허가도 간소하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요. 또 국가 기금으로 이제 사업비 등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도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거나 용적률을 완화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이렇게 용적률을 줘서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면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소유자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내용은, 자, 확정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주민이 요청하면 그 관리 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 평형이나 이런 걸 받을 때 산정되는 분담금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사업이 끝날 때까지 보장해 줍니다. 나중에 추가로 얼마를 더 내라 이런 게 없어요. 요즘에 이제 분양가가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돈을 더 올려줘라, 안 올려주면 못한다 하는데 이거는 그런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추가로 나중에 더 내는 분담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에 사업성도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절차 간소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원래 재개발 하게 되면은 뭐 건축법에서 받아야 되는 뭐 인허가, 또 뭐 경관, 교육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로 받아야 되는데, 공공재개발에서는 이 통합심의라고 해서 한 번에 다 심의를 통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굉장히 단축이 돼서 일반 재개발 대비해서 2분의 1 수준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또 사업비나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상당해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에서 1.8%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죠. 보통 시중 이자 은행이 5%대 전후된다고 보면 요 금액도 한 몇백억대 규모로 요게 다 소유자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비 이자 부분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조달이 안 되게 되면 일반 재개발에서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사업이 중단되잖아요. 그런데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재개발에서 미분양이 나면 이거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미분양 아파트를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공공의 사업비 대여 이런 걸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좀 더 저렴하게 되고, 불필요한 설계 변경 등을 최소화해서 사업비도 아낄 수 있고요. 뭐 대출이자 저렴한 부분, 국민주택기금 지원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반 재개발 대비해서 사업성이나 어떤 속도 면에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규제도 완화해줘서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해주고, 사업 리스크도 줄여주잖아요. 주민들에게 위험되는 부분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 심의를 통해서 인허가를 간소화해주고, 사업비도 이자를 어느 정도 아낄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재개발에서 굉장히 좋은 혜택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게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니까 일반 조합 비리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완화되고, 인허가가 금방금방 통합심의로 한 번에 되니까 사업 추진이 아주 가속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공이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쫓기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공공재개발에서는 둥지 내몰림 방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살고 계시는 소유자분들에게 1주택자 분들은 내가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어, 나는 이사 나가기 싫어, 근데 돈은 없어, 그럴 경우에는 공적 기금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한번 방문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에서 어느 정도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민간 재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했을 때 용적률을 300%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공공 재개발로 진행을 했을 때는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돼요.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받아서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더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또 많이 짓는 만큼 다 일반 임대주택으로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지은 부분에서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고, 또 절반은 이게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다 가져가고 나서 절반은 일반 분양하고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절반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일반 분양 민간 재개발로 했을 때는 이만큼 받을 거를 공공 재개발로 해서 더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에서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민간 재개발은 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공공 재개발에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이 조합 역할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좀 더 있다 보니까 민간 재개발은 동의가 4분의 3, 75%인데 공공 재개발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공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업비 증가 같은 것들을 억제할 수 있고요. 공사비도 이제 어느 정도 바가지를 안 쓰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능하고요. 뭐 이자도 저렴하고 이주비도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확보를 했으면은 이주 단지까지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공공 재개발은 LH 아파트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공 재개발은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레미안, 뭐 이 편한 세상, 이런 시공사 브랜드를 붙이게 됩니다. LH 아파트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 저희가 이제 공공 재개발의 사업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 사업 방식이 있고 단독 사업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공공 재개발의 단독 사업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들끼리 모여서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하고요. 사업 시행자가 아까 LH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LH가 되는데 주민대표 회의에서 이제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데
그 단독 방식은 뭐 LH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주민대표 회의를 운영하여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주민대표 회의의 협의를 거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여기에 그 공공시행자인 LH가 조합 대신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옆에 주민대표 회의가 있잖아요. 주민대표 회의도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오는 그런 기구예요. 법적인 기구가 되는 거예요. 이 기구, 주민대표 회의가 LH와 공공의 사업을 관리하는데 사업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H가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대표 회의와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마감재의 수준이라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라거나 또는 뭐 관리처분 계획, 뭐 이렇게 몇 명이 얼마나 받냐, 이런 관리처분 계획 같은 것도 주민대표 회의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총회 등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업 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조합총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안내문 막 보내고 뭐 한 달 전부터 뭐 하고 막 해서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자,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면 시공사를 주민이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레미안, 이편한 세상 등등 주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을 주민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 브랜드를 주민 투표 등에 의해서 선정된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LH 아파트가 아니에요. 자,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201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리고 저기 성남에 가면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2020년 7월에 분양한 아파트고요. 여기에 LH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자이 푸르지오 아파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단계를 살펴보시면 거의 민간 재개발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뭐 약정 체결,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등등등 해서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하는데, 차이는 뭐냐면 조합이 없고 LH가 시행한다라는 점. LH가 시행하면 투명하게 시행할 수가 있어요. 조합장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뭐 조합장이 구속돼서 사업이 몇 년 지체되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재개발 대비해서 평균 약 한 5년 정도, 길면 한 6년 정도, 시작하면 5년에서 6년이면은 아파트 완공까지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주변에 저희 그 도원동 주변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 시세를 보면 34평 기준으로 이제 막 7억 또는 뭐 8억을 가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도원동도 아파트가 완공돼서 나중에 이제 한 7억 이상, 저희는 또 대단지, 대규모 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2,000세대 넘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가 되고 옆에 학교 있고 도원역, 역도 엄청 가깝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좀 많이 괜찮은 아파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조합원 분담금일 텐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빌라나 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어요. 공시가격이 있는데 공시가격의 대략적으로 1.5배에서 1.8배 정도로 감정평가가 정해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요 금액을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금액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조합원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질 거잖아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요즘에 이제 원자재가 상승으로 분양가나 뭐 건축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은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면 그만큼에서 부족한 금액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는 평가 금액보다 그거에서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 그 차이가 조합원 분들이 내야 되는 조합원 분담금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낼 돈이 없어. 이렇게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재개발에는 이 지분형 주택이라고 해서 조합원 분양가의 50%까지 이 LH에서 돈을 빌려주고요. 그걸 빌려주고 끝이 아니라 LH와 공동 소유 형태로 지분을 반반 가진다는 얘기죠. 공동 소유 형태로 이제 주택을 소유하다가 10년 내에 처분해서 돈을 갚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지분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담금을 낼 형편이 안 돼서 나는 재개발을 못 하겠어. 이게 아니고 돈이 내가 부족하면 이런 지분형 주택이나 뭐 이런 공적 기금의 도움을 받아서 소유를 하다가 어차피 저희가 낡은 집을 파는 것보다 아파트 파는 게 더 우리에게 이익이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 돈은 없지만 이렇게 LH와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10년 안에 팔아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더 이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정해지고 이런 공공재개발이라서 가능한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조합원 분양가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청약 당첨돼서 아파트 분양가 받는 일반 분양가보다 약 조합원 분양가는 한 80% 정도로 더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더라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아주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공공재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사실 여기 이제 주민들 소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후원금도 받아가면서 또 사비도 털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원봉사를 해 주셔야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50% 동의서 50%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공공재개발은 수시 접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청 중구구청에다가 수시 접수로 저희가 이제 접수하려면 일단 50%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소유주 분들께서는 자기 구역 확인하시고 여기 마지막 한 번 더 보면 자기 이제 구역 확인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매일 안 나오셔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 나오셔서 조금 손을 보태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빌라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한 건물에 뭐 8세대 전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에 계신 분들은 자기 살고 계시는 빌라 거기에 윗집 아랫집 그리고 옆집 이런 분들은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받아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 자원봉사로만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유자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그래야 이거를 빨리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보신 분들은 동의서를 내려오시고 아니면 뭐 설명을 한 번 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시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 동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같은 빌라 사시는 다른 이웃 주민분들에게도 이거를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소 여기 이렇게 있고요.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들러서 이렇게 한번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동의서도 준비해 주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소유자,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